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지지층도 결집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데요. 미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선인 7개 선에서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나란히 평화와 또 조기 종전을 언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한 달째를 넘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적은 친트럼프 성향 목사의 편지를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습니다. 이 편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복음주의 목사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지난해 10월 보낸 것으로 이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5개월 전에 받은 편지를 이렇게 공개한 건 기독교 사순절 기간을 맞아 기독교계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란 전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던 제이드 벤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팟캐스트 더 베니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 2년 더 이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나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이후에도 매우 오랜 기간 다시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잠깐 더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조기 종전을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네, 일단 이렇게 이란과의 협상을 추진하는 건 알겠는데요. 지상전 카드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정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7천 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이란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7개 섬을 연결한 곡선을 가리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아치형 방어선이라고 부르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 이란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지상전 작전이 전개될 경우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들 7개 섬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여기에는 위험과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군의 이 2개 해병 원정대 5천 명이 상륙작전을 펼치려면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동쪽의 4개 섬, 특히 라라크 섬의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적이 많이 위협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섬을 점령한 지상군은 이란 본토에서 날아올 수 있는 이 드론, 미사일, 포병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13명, 부상자는 300여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명 피해 부담이 큰 지상전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직접 해당 발언을 들어보시죠.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반격이 매서워지고 있는데요. 미군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가 이란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무려 4,500억 원짜리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괴됐습니다. 꼬리 부분이 완전히 잘려서 비행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번 피해는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3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동체 위에 회전하는 레이더 원반을 장착한 E3는 먼 거리의 위협을 탐지하고 전투용 항공기들을 지휘하는 데 이용되면서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대형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미군은 이를 60여 대 운용하고 있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은 있는데 이번 손실에 따른 비용은 정말 막대한 셈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28일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이래 유인 항공기를 적 사격에 이른 적은 없습니다. 다만 MQ-9 리퍼 공격 드론은 13대 이상 격추됐고 자국 쿠웨이트 공군의 방공 미사일에 F-15 공격기가 또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공중 구비기 KC-135
스트레토 탱커 역시 여러 대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의 한 축을 맡아 이란 원전과 핵시설, 제철소 등 이란 본토 공격을 강화해왔던 이스라엘도 이란의 반격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남부 바르셰바 인근 네오트 호바브 산업단지의 공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홍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함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벗어나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포드함에서는 지난 12일 홍해에서 이동하던 중 세탁실 화재로 승조원 3명이 다쳤고 200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참전을 선언하면서 미사일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포드함이 화재 사고 전에 전개돼 있던 홍해로 돌아갈 경우에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